예, OT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제가 아침 루틴이 이제 그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오늘은 저 약간 쌀쌀하면서도 봄 기운이 이렇게 물씬 느껴졌어요. 그 수험생한테는 이제 봄이 오는 게 여러분 성과를 이제 거뒀기 때문에 아마 좋은 활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은근히 이제 원래 처음 의미를 두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날이 따뜻해지고 이제 공부량은 현실화되고, 그 다음 이제 시험을 잘 봤다 이런 그런 성취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그 걱정으로 대체되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때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그 식사로는 부족할 거예요. 부족하니까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말고 몸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홍삼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다이소 뭐 보도가 됐던데 영양제가 뭐 3,000원, 5,000원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어쨌든 에너지를 가동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걸 최대한 섭취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회 때 많이 한 얘기라서 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반복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들었던 학생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한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은 일반적으로 9시부터 10시까지가 우리 적정 공부 시간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저걸 오버해서 확보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이 12시에 여러분 학습관을 닫는데 시험 40일 전에는 1시까지 확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막 더 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보니까 대를 쓰는 학생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길게 보면 마이너스니까 저 시간 안에 열심히 한다. 또 본인이 체력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확장하되 아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학은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통학하면은 필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통학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내가 시험을 댄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걸어서 올 수 있는 데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컨디션이 유지가 돼요. 어떤 날은 되게 이렇게 텐션을 높여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통학 때문에 가야 되고, 어떤 날은 되게 피곤해서 휴식을 늘려야 되는데 통학 때문에 가야 되고, 또 통학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공부 텐션은 무조건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통학이 시험을 계속 봐서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원인이 통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이게 1차 시험 머리로 대처가 되고 2차 시험은 궁뎅이 싸움입니다. 시간 확보가 충분히 안 되면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 시험이 상대평가다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최대한 시간 확보는 하되 확보된 시간 안에 효율성은 생각한다. 이렇게 두 단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뭐 4개월 징역 선고 이거는 작년에 학생이 하도 의지가 굳건해가지고 제가 매번 인용하는데, 저 학생이 16개월 반 학생입니다. 16개월 징역을 선고하고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이제 보니까 애절한 사연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적을 이렇게 공지를 하죠. 상위 30%까지 공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상위 30% 공지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반대 의견도 막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못 올라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 한때는 그 의견을 이렇게 수렴한 적이 있어요. 수렴했다기보다는 게시판에 한 학생이 30% 공지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 징역을 선고했던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내가 매일 성적을 찍어서 할아버지한테 보내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시에 대한 그 아주 바람이 커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효도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계속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 의견 때문은 아니고 그런 이제 상황이 있다. 그 학생이 절실하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설정한 거죠. 그 뒤에 이제 물어보니까 최대한 나간 데가 여기서 1km가 안 되는 데입니다.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나갔고 2번 나갔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애를 썼다. 그 공부하려고 애를 쓴 게 일요일도 공부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일요일은 충분히 쉬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몸과 마음 상태를 잘 관리를 했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의욕이 높게 되면은 이렇게 부러지는 순간이 오니까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되면은 아플 때까지 이게 공부 질이 떨어져요. 또 아프면 며칠 쉬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예컨대 감기 몸살 때문에 이틀 쉬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펑크 났다 이렇게 봐야지 이틀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생활은 단순화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휴식하고 지났을 때는 기억은 한 장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 안에 막 이성교제가 막 덧칠해지고 남들하고 분란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에 무조건 마이너스 되니까 4개월 동안은 현사엔 변경은 두지 말고 공부에 오롯이 집중하자. 그 집중하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매년 한 10%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학생이 50명인데 10% 정도 되면은 우리 학원의 일반적인 학경률이 30%고 우리가 절반 가져오죠.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9,700명이 경쟁하니까 외부에서는 100대 1인데 학원에서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시작했지만은 10대 1이니까 할만해요. 10대 1이니까. 50명 중에 5등 안에 든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로 치면은 50명 중 5등이다 하면은 약간 1등급 뭐 1.5등급 정도에 걸리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쌓았던 경력하고 비슷하니까 힘을 내서 꼭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외부인 접촉은 뭐 최대한 자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3번에 이게 중요하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정신력 강조하지 마시고 육체적 컨디션 이게 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정신을 자꾸 강조하면서 육체로 혹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작심삼일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애도 보면은 작심삼일입니다. 뭔가는 막 엄청나요. 그러다 목요일되면 퍼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몸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 운동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판단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 줄이고 그 다음 운동하면 나는 활력이 솟는다 이렇게 하면 좀 늘리고 이렇게 하되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칭, 산책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이 아주 중요한데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기를 하루에 한 4개 내지 5개 만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막연히 하면은 저는 이제 뭐 6개월 만에 되는 친구도 보고 1년 만에 되는 친구도 보고 뭐 16개월에 보는 이제 되는 일반적인 경우도 보고 4, 5년 걸려가지고 학원에서 되는 그런 경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빨리 되는 친구들이 또 늦게 되는 친구들이 3단계 중에 1단계를 안 합니다. 또 1단계를 열심히 하고 뭔가 하면은 공부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시험은 암기를 테스트해요. 암기를 하자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요 정리 과정이 생각돼 있어요. 예컨대 뭐 행정법으로 치면 부관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리 붙는 친구들은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관의 요건 부분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잡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양을 이렇게 정리하고 본안 부분에 가서 어떤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본안 부분을 겨냥해서 이건 한 3문제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20점짜리 뭐 30점짜리 10점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래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든지 물어보면 아는데 현출은 아는 것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암기를 표현하는 부분이 이게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문제 정도 이렇게 모범 답 만든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이면 120개지니까 2달이면 240개면 거의 다 걸릴 거예요. 시험 내는 친구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포커스를 정리하려고 들어야 돼요. 정리하려고. 그 여러분 머리면 이해는 돼요. 그냥 뭐 한국말이니까 이해되죠. 이해되니까 어느 부분을 내가 버리고 취할까 이 부분을 위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강의의 포커스를 여러분 현재 시기에 맞게 또 수준에 맞게 이렇게 포커스를 조금 다르게 잡으십시오. 그 다음 모의고사 치열하게 좀 응시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은 성적에 대해서 1위 1비를 좀 해야 돼요. 1위 1비를.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위 1비 해야 됩니다. 오늘 잘 본 날은 남이 봤을 때도 기분 나쁘게 저 녀석 잘 봤네 이런 게 표정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또 못 본 날은 얼굴 보니까 오늘 완전히 망쳤구나. 대신에 그걸 에너지 삼아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모범 답안이다 준비했는데 시험 쳐보니까 이게 영 형편없다 중간 이하다 이렇게 버리면 뭔가 포커스가 벗어난 거죠. 그때는 이제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보완하면 되니까 시험을 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예컨대 만점에 50점인데 40점짜리가 나오고 나는 20점이다. 이게 무조건 생깁니다. 더구나 초기니까.
이 안에는 이제 격차가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예컨대 스파르타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점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큰 격차가 없는데 우리는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내가 20점 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40점으로 만드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20점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좌절해서 속상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20점 받았다 이렇게 하면 모범 답안도 나오고 해설지도 나오고 또 강평하시는 분이 강평도 하고 또 필요한 동영상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보이는 부분이 20점인데 이게 성장한 부분이 있겠죠. 지금 이제 오늘 시험은 내 친구는 40점이고 나는 20점 받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으면은 보이는 노력이 있으면은 점수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35점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반드시 쳐야 돼요. 시험을 안 치게 되면 그 노력이 단절돼 버립니다. 그럼 20점이 계속 시험 때까지 20점이 되고 이게 20점이 35점, 40점 되는 노력이 이게 투영이 안 돼 버리면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취하려고 시험 준비하시고 모의고사 1위 1비 하시고 그걸 에너지 상황을 보충한다.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기 때는 20점짜리가 35점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노력하면 40점으로 편차가 없어지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파악된 약점이 있으면 절대 방치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역시 개인적으로 메우고 부족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길을 택해라. 이게 답안 특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각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전문가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고 초기에 너무 이제 공부가 안 됐는데 뭐 답안 뭐 구조 자체가 없는데 답안 특강을 듣는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훨씬 낫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전문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때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가 시험치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 올해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자 이런 말은 아니고 마음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이제 생각을 내년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내년 이 시점으로 돌리면 되게 긴장될 겁니다. 올해 떨어지면 이거 참 수험기간도 길어지고 내년에 또 1차를 봐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심리적으로 되게 이제 위축되고 긴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편안하죠. 그냥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지면 이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오히려 힘이 빠지니까 시험이 더 잘 돼요. 힘이 빠진다 이 말이 의욕이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니고 경직성이 좀 떨어지니까 아마 1차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1차 보면서도 뭔가는 큰 기대 안 하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덜컥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학생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원래는 그래도 준비한 기간이 짧으니까 편안하게 내가 들어간다 이런 심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최선은 다하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긴장을 푼다 이렇게 편안해진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보겠습니다. 합격성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시각이다 이런 부분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그 다음 이 시기에 합격생들이 뭘 했는가 어떤 부분을 했는가 이런 이제 경험이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합격생들이 주도가 돼서 지도를 하고 시험은 2번입니다. 1.5순환 내지 2순환 수준으로 이렇게 시험을 낼 겁니다. 예비로 이렇게 내면은 시험은 적합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저 정도로 보시고 저 정도가 완성이 되면은 내가 3순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일주일에 2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통일한 횟수로 강평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5급은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국립외교는 세 과목을 다 집중 지도하는데 그럼 5급은 정책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있죠. 정책은 지금 시기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이렇게 과목 이렇게 하다가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시간이 오면 그때 조금 개별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2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도장 깨기식으로 해야 되는데 경작이 지나갔는데 경작이 펑크 확 나버린다. 행정법 갔는데 행정법이 또 펑크가 이렇게 확 나는 느낌이 아니고 숫자적으로 시험 성적으로 계속 구현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시험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는 목표를 축소를 시켜요. 목표를 축소시켜서 원래 시험은 내가 4과목 중에 2과목만 합격하겠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축소시켜요. 완전히 버리지 말고 버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원래 시험은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나에게 남기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뭘 남길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막연하게 이렇게 낮은 단계로 해버리면 남는 것이 적으니까 행정학까지 했는데 이게 비전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경제학 행정법만 내가 통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축소해도 괜찮아요. 근데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이렇게 하면 정책 하나가 남았다 이렇게 하면 1순환 정도 듣고 그냥 글빨로 가세요. 글빨로 가면은 다 문과 출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은 한 30개 이렇게 암기할 거 모범답안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암기하고 들어가고, 그게 안 나오면은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 아니겠죠. 뭔가는 쓸 겁니다. 뭔가는 쓰니까 그게 의외로 정착 이런 것은 점수를 잘 줘요. 넘어가면 점수를 잘 주고, 경작 이런 거는 뭐 틀리면은 뭐 빵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뚜렷하고, 행정법이다, 법과목은 또 국제법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나름 정답이 있습니다. 나름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능력에 좀 기댄다, 이렇게 순위를 좀 달리하면 돼요. 순서를.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과목 실력 수준에 따라서 3순환 실강 들어도 되고 1, 2순환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6번에 보면은 3순환 경우에 저하고 좀 상의하라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 강의 듣는 걸 통제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의욕이 이제 과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순환까지 밖에 안 했는데 3순환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3순환은 그거는 실력을 이렇게 높이는 과정이 아니고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내가 예습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니까, 거기 준비가 안 되면은 그 시간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모의고사 1시간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 강의 듣는 4시간 날아가 버리고, 하루에 5시간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해야 됩니다. 차분히 하고 대신에 순서를 바꾸면 돼요. 요 시기에는 1, 2순환 열심히 해서 다지고 한 5월 정도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그때 3순환 영상으로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순서를 정하세요. 순서를 정하시고, 남들이 3순환 하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과단 의욕이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순환까지는 진지하게 좀 들었다 이런 학생들이 3순환 들어가면 도움이 되고, 그냥 피세 때문에 2순환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다 하면은 3순환 들어가는 게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2순환 강의를 차분히 듣고, 그 다음 모의고사를 2번씩 봐도 충분합니다. 2번씩 보고, 그 다음 5월 달에 모아가지고 모의고사를 이렇게 푼다 이런 개념보다는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예비순환조차 수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비순환 들어갔어요. 실강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나머지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뒤따라가는 쪽으로 하고, 이 학생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 반드시 해서는 다 응시해야 됩니다. 1일비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 그리고 오픈북으로 응시한다 이렇게 하면 오픈북으로 응시를 하시고, 근데 오픈북으로 응시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공부 3단계 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는 노동으로 치면은 화이트 칼라 노동인데 암기가 이게 블루 칼라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건 여러분 머리로 그냥 자연스러워, 이게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운데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주 고되기 때문에 오픈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암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을 자꾸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암기를 해서 좀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치열하게 좀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날 전혀 공부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오픈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픈북이 일상화되면은 시험하고는 멀어진다, 이 부분이 당연합니다. 어떤 학생은 예전에 보니까 책상 앞에 제가 독서실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책상에 이렇게 커다랗게 붙였어요. 책상이 아니고 노트북 저 독서대에다가 선암기 후이에 이렇게 붙였어요. 선암기 후이에. 그게 이제 모든 과목에 통용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 학생이 암기를 자꾸 안 하게 되니까 내 암기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법과목에는 결정적입니다. 법과목은. 이게 법과목은 작은 것들이 단편에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암기를 계속한다, 이 부분은 수험생한테는 아주 필요한 노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픈북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차선의 오픈북이고 최선은 어떻게든 시험을 적어낸다,
적어내고 시험을 10점 맞았는데 해설지 보고 잘 쓴 학생은 못 본다 안 보고 내가 보충하면은 30점, 35점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개인의 노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영이 되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1차 합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뭐 하살은 떠난 것이고, 안정권에 있던 학생도 있고, 약간 경하권에 있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 내려온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이제 같이 해가지고, 붙었으면은 내가 올해를 위해서 혹시라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내년을 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게 맞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1순환 시작 전에 이제 2차 끝나겠죠. 2차 끝나면은 아마 예비순환 지금 일반적인 종합반 학생들하고는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질 겁니다. 많이 벌어질 만큼 또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합류했을 때는 조금 다른 그룹이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게 올해 시험을 대비하는 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고 70분은 공부하고 20분은 쉬고 이렇게 합니다. 쉴 때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쉬는 시간은 좀 시끌벅적하는 게 좋고, 대신에 시험이 임박한 시기니까 쉬는 시간에 쉬고자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한테 너무 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크게 고함을 친다든가 이렇게 쉬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쉬되 서로 밸런스는 좀 잡으시고, 학습 시간은 출입문을 당연히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결석 지각,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벌점을 부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시기는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해를 끼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벌점 부과하고 퇴실시키고, 그 다음에 헬스 운동은 해야 되는데, 그럼 운동을 언제 하면 좋은가요?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뭐 오전에 하기도 하고 학교 가기 전에, 그 다음 저녁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을 달리해서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시간에 하세요. 공부가 제일 안 되는 시간. 머리가 무겁고 공부 효율이 떨어지고 졸립고 이런 시간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70분을 공부를 하고 20분을 앞뒤로 쉬겠죠. 그 쉬는 시간에 가서 쉬는 시간에 오는 쪽으로 하면은 70분 플러스 40분이니까 110분이면은 뭐 충분하죠. 그렇죠. 너무 많이 하죠. 110분 정도 하면은 몸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마시고 그냥 적당히 여러분 몸에 맞게 필요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리 비울 때는 예컨대 병원을 간다 이렇게 하면은 출석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 비운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크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고 가세요. 잘 보이는 곳에. 그 독서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세요. 자리 비운 카드를. 그 다음 출석 면제 신청서는 우리 이제 관리 직원에게 제출하시고, 아니면 관리하는 조교 학생한테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서 학원의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여러분이 어디 갔다 이게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동료들한테도 이 학생이 어디 갔다 이게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생이 옆자리가 없어지면 엄청 궁금합니다. 얘가 어디 갔을까? 하루 종일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 결석 조퇴할 때도 역시 증명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은 보관함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휴식 시간에만 사용을 하시고, 자유롭게 동영상 수강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은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 금지되는데, 예컨대 볼펜 뭐 이렇게 불필요한 소리를 낸다, 뭐 다리 떠는 소리를 낸다, 기침 소리를 낸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해당 학생들이 이렇게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저런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인을 해버리세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뭐 잘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쉽게 되는 학생들이 무던합니다. 무던해요. 이게 시험에 고전하는 학생들이 예민해요. 느낌이. 저는 이제 학생들을 예전을 가지고 보죠. 다 예쁜데 그래도 날이 좀 서 있다 이런 느낌. 이러면은 이제 공부를 오래 하는 유형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어떤 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날이 선 건지, 날이 섰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건지, 뭐 성적이 안 좋은 건지, 이게 상호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여유 공간을 좀 두세요. 그러니까 다리 떨면은 저렇게 떨면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던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학원에 이렇게 연락해 주세요. 학원에 연락하면은 우리가 이제 해결할 테니까요. 그다음 열람실의 실내 온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인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22도에 24도로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학생들이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자기가 더위를 좀 많이 탄다 이렇게 하면은 에어컨 위치를 보고 에어컨 가까운 쪽에 좀 위치를 잡아주고, 추위를 많이 탄다 이렇게 하면 창가를 좀 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좀 해야 됩니다.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타면은 담요를 준비한다든가, 더위를 많이 타면은 옷을 얇게 입는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이거는 여러분이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춥다 이런 학생이 맞추면은 나머지 학생이 덥고, 또 반대의 경우는 나머지 학생이 춥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적정 온도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내드린 자료가 있죠.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1, 2페이지는 화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3페이지로 보십시오. 합격하기 위한 공부량 생활수칙 이런 부분인데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번 직각학습실로 동선은 최소화하자. 내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이 길 외에는 가지 않겠다. 식당에 대한 부분, 식당 한 곳으로만 결정하고 메뉴 결정에 낭비된 에너지를 좀 줄이자. 데이트는 주말에만 하자. 그 다음 5번이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거듭 부탁드릴게. 타인을 위한 마음속 여유 공간을 한 30% 이렇게 좀 남겨두십시오. 남겨둬야 이게 서로 간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학원도 좀 조치를 취할게요. 저를 좀 보시면은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 이제 개발화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하면은 답안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스터디를 한다 이런 쪽으로 활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3선안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1선안 강의를 들어야 되는 학생도 있고 예비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스터디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래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것은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지를 통해서 회식을 계속 이렇게 조금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자리 가까운 데 회식을 좀 하고 또 직렬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소통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옆집을 좀 알면은 소음에 대한 무dim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면은 상대방의 이해도도 높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학원도 노력할 테니까 개인도 의식이 전혀 없다 이것보다는 개인이 그런 기본적 의식을 가지면은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스터디 아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논쟁이 길어진다 이렇게 하면 스탑을 하시고 그냥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해당 사항은 그냥 개별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기 5국 공채 이렇게 하면은 경작 20일, 행정법 20일, 행정학 16일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경작 20일이니까 내 경작고 공부 상태로 날 한번 보세요. 내 경작고 수준이 현재 수준이 높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내가 4문제 정도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은 20일 동안 80개예요.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 난 지금 이해 급급하다 이렇게 하면 그 양을 좀 줄여요. 양을 줄여서 한 3개를 하겠다. 아니면 2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20일 동안에 50개 정도를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하면 거기 100개가 되니까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이게 막연하게 하면은 작년부터 해온 친구도 있고 내 선배를 보니까 공부를 3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4달 만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막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내가 지금 달성 가능한 목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으로 보십시오. 행정법도 20일인데 이것도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겠다 이렇게 하루에 5개 정리하면 거의 끝납니다. 100개다 이렇게 되니까 100개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 한 60개 하세요. 60개 하면은 시험대 체력이 요즘 브리타를 잘 안 내기 때문에 시험대 체력이 한 80%는 될 겁니다. 그럼 또 2기가 있으니까 그때 60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때 한 30개도 합치겠다 이렇게 하면 90개 정도니까 들어가면 다 쓸 거예요.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행정학 마찬가지고 국립외견도 마찬가지죠. 국립외견 국제법 이렇게 하면 20일 하루에 한 3개 정리하면 20일에 60개. 뭐 국제적으로 법적 분쟁이 뭐 다양한 형태를 아무리 뒤져봐도 60개 넘겠어요. 그 안에 거의 다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나중에 브리타를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 국제정차. 그래서 저를 한번 또 보시면은 지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과목을 시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거는 시험 직전이고 지금 이렇게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합격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해야 되는 게 0에서 이렇게 합격선을 돌파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컨대 경작을 했다가 그 다음 국립외교원을 쳐서 국제법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경작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요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선이 0에서 이렇게 100까지 올렸다 가정하면은 100에서 또 0까지 내려오지는 않아요.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대단해요. 이건 완전히 비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내려오는 게 요만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한 60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60 정도. 60 정도 내려오면은 다음에 올릴 때는 이렇게 100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때는 한 80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또 올린 다음에 또 낮추면 한 90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또 낮추면 그때는 이걸 100으로 치면은 100 위에서 이렇게 반복되니까 요때는 여러 과목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냥 명명하면 도장 깨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경작을 만났으니까 경작을 20일 동안에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완벽성이 지금은 이제 시기상으로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하면은 다음에 이렇게 한다. 내가 어느 부분이 펑크 났다. 이런 부분 모의고사를 확인 받으시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문제를 풀면서 어느 부분이 내가 약하다라 이런 부분이 캐치가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 수준 시기로는 여러 과목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과목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잊어버릴까봐 행정법 할 때 경작 잊어버릴까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경작도 별 의미가 없는 노력이 되고 행정법이 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지금 시기 하게 되면은 요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 그 의미가 없어요. 요 안에서 반복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고시는 이렇게 회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짧게 회복하는 거. 짧게 이렇게 기억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종국적인 목적은 시험 전날에 한번 볼 수 있게. 그게 종국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훈련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리고 또 이렇게 내려오고 쭉 올리고 내려오고 시간을 단축해서 반복한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횟수를 보면은 그래도 할만하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기를 보십시오. 2기에 경작이 11이니까 1기 때 예컨대 80개를 정리했다. 이렇게 하면 80개를 또 정복했다. 2기 때 이때는 속도가 더 붙으니까 하루에 5개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 60개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행정법 마찬가지고 국제법도 20일 동안 어느 정도 60개 정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또 12일 때 이때는 한 30개만 더 버태더라도 90개니까 시험은 충분하다. 남은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일정은 그거 보시면은 학습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개방합니다. 이 시간에 맞추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한 하면 8시부터 11시까지다. 이 정도 하면 되고, 일요일은 쉬는 걸 원칙으로 하되 쉬는 것이 마음이 편찮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감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한 타임 정도만 하세요. 한 타임 정도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쉬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저녁까지 하고 일요일 날 오전 오후를 쉬든지 이런 쪽으로 휴식은 좀 충분히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잠을 자더라도 편치 않은 잠이 될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토요일 날은 내일은 완전히 해방이다 이렇게 해서 허리가 아플 때까지 잠을 이렇게 자면은 많이 피로가 이렇게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이네 수석한 학생, 재경직한 학생 역대급으로 했죠. 역대급으로 이렇게 커트라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여러분 요때 출발을 해서 1월 달에 왔죠. 여러분과 똑같이 1월 달 2달 해서 1차가 되고 그 다음 4달 해가지고 2차에 도전했는데 평균에서 5점을 넘기고 행정학이 재경직입니다. 39점 받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3명이 했는데 이 친구 떨어지고 둘은 됐습니다. 둘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면접에 탈락하고 하나는 되고, 그래서 둘이 이제 또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된 건데,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3명 중에는 나온 점수는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한 과목 가락 때문에 이제 떨어진 것인데, 그 학생이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되게 환영했습니다. 정말 잘 떨어졌다. 내년 한번 노려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기대대로 본인은 능력 발휘해가지고 한 커트라인에서 한 17점, 18점 이렇게 넘기는
뭐 1등하고 보통 2등이 이렇게 촘촘 있는데 1등은 저 천상계에 있고 2등이 이제 지상계에 있는 정도. 그 점수가 이제 넘 400인 점수인데 그 학생이 이제 그 몸이 피곤하고 할 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체 이제 말을 안 하고 본인을 고립시켜요. 고립시켜가지고 컨디션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자꾸 기다리는 겁니다.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컨디션이 좀 회복되면은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남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완전히 뭐 이렇게 별나게 고립되는 학생은 그렇지 않아요. 컨디션이 나쁜가 좋은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가 돼야 되는데 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한다 이런 부분을 아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마시고 내 몸에 맞게 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사항 부분인데 5페이지 부분이죠. 그게 1번, 2번, 3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4번에 가보십시오. 벌칙 부분을 보십시오. 벌칙, 뭐 지각하고 이렇게 벌점들이 있습니다. 끝에 2개를 보겠습니다. 벌점이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벌점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또 플러스 7점이 더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꼭 또 직원한테 문자를 꼭 보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벌점이 20점이면 1차 경고이고 4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기는 패턴상 힘들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시오. 마지막 부분입니다. 1번 동영상 강의 무료 제공하는 그 절차에 대한 부분 모의고사 응시할 때 장학금 지급 기준입니다. 상위 30%. 1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과목별로 2기는 통합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전에 응시된 규모에 따라 지급이 결정하는데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수령하는 부분 자석 배정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렇게 자유롭게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 자리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중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추첨할 겁니다. 추첨이 가위바위보로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서 추첨하면은 탈락하면은 가장 나쁜 자리로 가겠죠. 선호도가 떨어지는 자리. 그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봐서 내가 꼭 권하는 자리인데 누가 앉았다 이렇게 하면 옆에 자리에 앉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한 80% 정도 만족되면은 괜찮게 내가 앉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6번의 불편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원 홈피 활용하셔도 되고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올려도 되고 대신 올릴 때는 이제 외부 학생들도 보니까 그냥 기초적인 예의를 이렇게 좀 갖추어서 어떤 학생들 이제 함부로 이렇게 말을 쓰는데 우리 학생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답을 충실하게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예의를 갖춰 올리면은 우리 직원들이 답할 때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서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장이 한마디 게시판에 건의하셔도 되고 비밀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게시판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학원 데스크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입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기록을 해두시고 문자를 남기면 제가 연락을 드려요. 제가 엄청 바쁜 사람인데 왜 바쁜가 하면 여러분 연락 때문에 바쁘니까 그게 주 1입니다. 주 1이니까 걱정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연락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 선에서 이렇게 결정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결정했다가 윗사람한테 혼날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이렇게 바로 연락하시고 대신에 뭐 행정 간단한 절차들은 제가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학원에 연락하시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이제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생겨요. 무조건 생기면은 주의사항은 여러분끼리는 절대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끼리 해결하는 해결이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고만고만 하니까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뭐 공감인지 동감인지 이런 부분에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보면 작은 것이고 여러분한테는 공부할 때는 큰 것이니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기면 바로 와요. 생기면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면 그것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혔다 오지 말고 이런 것까지 상의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냥 연락하세요. 연락하시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원래는 몰입반이 작년보다 훨씬 더 단단해요.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허약했을 때가 작년 반. 작년이 조금 이 병사들 데리고 이거 전쟁터에 어떻게 나가나 누구라도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 전에가 좀 단단했어요. 야무지다. 그 전에 2차를 5명이 됐고 최종적으로 3명이 됐고, 작년에 우리 이제 병사들 허약할 때 작년에는 2명이 됐다가 1명이 최종됐고, 그 전에 더 단단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6명이 됐죠. 6명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기간에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참 시험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운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복이 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능력이 시험을 감당하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그게 맞는 판단 같아요. 원래는 그 전에 제가 이 병사들 정말 힘난다, 전쟁터에 보내는데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학원에 넣기 때문에 그 느낌이 맞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반도사입니다. 반도사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렇게 척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느낌으로 원래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 주관적으로는 시험에 항상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 지금 준비가 충분히 됐어. 이렇게 하면 이게 정신 이상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 수석 학생 인터뷰를 해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뭐였냐 이렇게 물으면은 시험 결과에 대한 공포감, 이게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더더욱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듯 하지만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우리 요 단계에서 시험 붙은 친구들이 내가 잘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딴짓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일순환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합격 문자를 받아요. 합격 문자를 받고 제 방으로 놀라가지고 뛰어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뭐냐? 시험이 붙었어요. 어떡하죠? 일순환 어떡하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일순환 들으면서 면접 준비를 할까요? 이 정도 고민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이 있으니까 채점을 하고 출제를 하는 사람 딴 사람이니까 나는 열심히 해서 평가를 온전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시험을 대하는 태도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일상이 원래는 더 이렇게 확장된 형태로 일어나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OT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